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거든 한국 여성 대통령을 봐라. 최순실의 아들이 있어요? 최순실의 아들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다. 박근혜 불법 줄기세포 시술. 청와대가 태반 주사를 8개월간 150개를 구매. 비아그라에 이어 제2의 프로포폴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던 태블릿 조작이 100% 밝혀진 상태에서 현재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무런 의중이 나오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답답할 정도로 침묵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일정 부분 이해는 되죠. 워낙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성격 탓일 수도 있겠지만 탄핵이라는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겪어보신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답답하리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솔직히 우리는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배신을 당했으니까 개인적으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탄핵 정국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태블릿 PC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는지, 또 주변에서 박 대통령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블릿 PC 조작 사건에서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언론사가 있죠. 바로 JTBC입니다. 사실 JTBC의 첫 보도는 태블릿을 데스크탑 PC로 보도를 하면서 그것이 최소원의 것이라는 제대로 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나중에 드러났지만 입수 경위조차 여러 곳에서 오보를 내몬했었죠. 오보라기보다는 날조 보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층 SNS에서는 최소원의 것이 아니냐 태블릿 PC가, 이런 조작설까지 퍼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JTBC 첫 보도 다음 날인 2016년 10월 25일 더 이상 보도 진위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JTBC의 날조 보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대국민 사과를 해버린 거예요. 물론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도 사람이고 신이 아니잖아요. 참모들은 왜 있어? 자, 한마디로 참모들의 거짓 보고와 매우 악의적인 조언 등으로 속은 거죠. 사기당한 거야.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안종범이라든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핵심이었던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을 들 수가 있고요. 실제로 특검에 협조를 하면서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대가인지 모르겠지만 가명을 받고 풀려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보수 원로라고 불리우는 정규재 주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규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경련의 핵심 앞잡이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결정적일 때 보수를 매우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인물로 보여졌고요. 탄핵 정국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인터뷰한다라고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정규재 주필이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팩트니까. 재단 출연금이 탄핵의 핵심인데 거기에 대한 질문은 전혀 하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뇌물죄를 거의 기정사실화시키는데 일조를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규재 주필이 왜 그런 행태를 보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정경련의 자금 마련을 위한 안종범과 정경련 당시 이승철 부회장과의 공모 사건인데 이걸 어떻게 정경련의 앞잡이인 정규재 주필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경련이 타격받는 걸 원했겠습니까?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당시 하셨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당시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정권이 다 그래요. 주변 인물들한테 이렇게 의견 듣고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줌마의 마음이, 지금 현 정권에 대한 마음이 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받겠다고 민심을 찾겠다라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인들이.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당시 상황만을 비춰봤을 때 국민들께서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한 발언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전 매체에서 저렇게 날조 보도, 조작된 그냥 찌라시 보도들을 막 한 상태였으니까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JTBC의 보도를 인정해버리다 보니까 JTBC 보도에 의문을 갖고 있었던 언론들의 검증 취재는 한 달 이상 늦춰지게 돼버렸고요.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무지막지한 거짓과 날조, 왜곡 보도에 무방비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시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음해 또는 비방하는 언론 보도를 무려 25개의 거짓 뉴스로 정리한 바가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YTN 같은 경우 트럼프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거든 한국 여성 대통령을 봐라.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의 단골 마사지집 사장. 다 거짓말이죠. 이건 뭐 전 언론사에서 떠들어댔던 얘기고요. 시사저널은 최순실의 아들이 있어요? 최순실의 아들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다. 박근혜 세월호 가라앉을 때 올림머리 하느라 90분 날렸다. 이것도 전 언론사에서 떠들어댔었고요. SBS에서는 박근혜 불법 줄기세포 시술, 청와대가 태반 주사를 8개월간 150개를 구매, 수술용 혈압제, 무더기 구매, 비아그라에 이어 제2의 프로포폴까지 구입한 청와대. 이거 말고도 25개니까 전 언론사에서 찌라시 보도를, 날조된 보도를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이 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무속에 빠졌다라는 등, 미국 대사관도 촛불을 지지했다라는 등 별 소리들을 남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25가지의 거짓 날조 뉴스는 아무런 신뢰성이 없는 일반 유튜버들이 선동한 것이 아니라 싹 다 기성 제도권 언론이 조작, 날조한 보도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JTBC의 태블릿 보도로 무장 해제된 청와대 측은 이러한 거짓 연쇄 보도에 무방비로 당하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다. JTBC 측은 태블릿이 이 탄핵의 스모킹건이었다라고 자랑을 해왔었는데 실제로도 태블릿 보도는 거의 모든 언론이 무차별적으로 거짓 보도를 쏟아낼 수 있도록 물꼬를 튼 점에서 봤을 때 탄핵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와서 보면 수많은 조작 날조가 확인이 된 JTBC의 태블릿 보도를 단 하루 만에 인정을 해버리셨는지 언론과 보수 세력 내에서는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1월 25일에 공개된 정규제 당시 한국경제신문 주필과의 인터뷰에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패스하고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드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집권 초기 최소원에게 연설문을 쉽게 읽히도록 자문을 받은 게 전무인데 태블릿에 청와대 기밀 자료가 200여 건이나 들어있었다라는 거, 이런 거는 바로 잡아야 할 만큼 이상한 일이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JTBC의 태블릿 보도를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판단하셨다면 보도 다음날 사과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고, 실제로 보도 다음날부터 SNS에서는 JTBC의 태블릿 보도와 관련해서 조작 의혹이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시고 계셨다면 당시 내부적으로 즉각 검찰에 정밀한 수사를 지시하고 태블릿 진위 여부를 파악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JTBC의 태블릿 보도를 인정하는 듯한 대국민 사과를 해버리자 JTBC는 10월 26일 그제서야 PC가 아니라 태블릿 PC입니다. 이렇게 밝혔고 태블릿 개통자가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알게 된 거지만 당시 이런 말씀을 하게끔 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정호성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밝혀졌어요. 또 당시 안종범과 홍보수석 김성호 그리고 민정수석 우병우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비선 실세를 인정하라는 말까지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참모들이 싹 다 변절을 이미 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모바일 IT 기기는 개통한 사람, 곧 이 사람이 소유자, 사용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치권에 쓴다라고 하는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개통자와 소유자가 다를 뿐, 따라서 만약 정체불명의 태블릿 PC의 개통자가 김한수였다면 1차적으로 김한수의 사용이나 소유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마치 태블릿 PC의 사용자가 최소원이라는 걸 보증이나 한 듯이 그런 뉘앙스, 언론사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청와대조차 더 이상 이를 따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6년이 지나서 과학적인 포렌식 근거로 싹 다 김한수 거라는 게 밝혀졌고 뭐를 조작했고 뭐를 은폐했고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옴싹달싹 조작한 인간들은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JTBC 보도 이후 즉각적인 사과를 부추긴 자들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그리고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핵심이었던 정호성 당시 비서관 등으로 훗날 밝혀졌고요. 이들은 모두 특검의 수사에 절대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안종범이라는 작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로
협조로 처벌받는데 기여를 했고, 정호성이라는 작자는 태블릿의 진실을 파묻는 역할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탄핵에 큰 기여를 했던 그런 인간입니다. 그 대가인지 모르겠지만 이 둘은 각각 비교적 가벼운 형만 받고 풀려났다라는 거죠. 실제로 당시 특검의 점포 쪽으로 협조를 했던 김한수 전 행정관은 수사조차도 받지 않았어요. 이 인간은 태블릿 PC 완전 주범이죠. 최소한의 태블릿 PC라고 하면서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홍모 여성의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을 하고, 이거는 지금 포렌식으로 다 밝혀진 거예요. 그 대가로 가벼운 형만 받고 풀려난 당시 최소원 씨의 조카 장시호는 뇌물인지 하여튼 무슨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도 다 이렇게 풀려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검에 협조하면 이런 식으로 수사를 전혀 받지 않거나 가명 이렇게 빨리 풀어주고, 박 대통령의 진실을 얘기하면서 항거를 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감옥. 결론을 내려보자면 탄핵 정국 당시에는 동서남북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박근혜 대통령의 편은 없었다. 싹 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 밥그릇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씨를 마녀로 둔갑시켜가지고 탄핵, 구속을 시켰던 겁니다. 빵시기TV는 앞으로도 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런 애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라를 사랑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바라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